여러분 생각하는 유토피아, 들어본 유토피아 뭐가 있습니까? 들어본 유토피아 방금 말씀하신 율도국도 있고 일도도 있고 천국도 있고. 천국 맞아요. 신선이 온다는 무릉도원도 있고. 아, 무릉도원. 무릉도원. 그래서 그런 곳은 되게 좋은 유토피아죠. 그런데 그런 곳은 또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유토피아가 꼭 좋을 필요는 없어요. 어디에도 없는 곳이 꼭 좋은 곳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국은 좋은 유토피아인데 어디에도 없는 곳인데 나쁜 어디에도 없는 곳도 있죠. 지옥? 지옥. 어. 그렇죠. 지옥도 우리 항상 개념을 갖고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드 플레이스, 어디에도 없는 나쁜 곳도 있죠.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디스토피아라고 얘기합니다. 떠오르는 게 그게 있어요. 그 스타워즈 좋아하시나요? I'm your father. 그죠. 그 I'm your father 하는 그 다스베이더가 사는 그 장소, 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은하제국. 그렇죠. 은하제국. 아. 은하제국 보면은 정말 거기는 악이 지배하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독재자가 통치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어디에도 없는 곳도 있죠. 방금 말한 디스토피아의 대표적인 소설로 뭐가 있냐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쓴 1984라는 책이 있습니다. 84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쓴 책이 1984예요. 여기에 생각보다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빅브라더. 빅브라더. 빅브라더가 이렇게 막 CCTV로 관찰하고 관찰. 있고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 유비쿼터스 텔레스크린 아. 이런 말이 다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냐면 이제 옛날에 생성을 한 거예요. 나중에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가 막 찢어지고 부서지고 했다 크게 세 개의 나라 정도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유라시아 이런 세 개의 나라로 크게 갈라지는데 세 나라 모두 너나 할 거 없이 극단적인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데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이기기보다는 사회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재화를 어차피 부족하잖아요. 네. 재화가 부족한데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하려면 사실 이게 전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전쟁이 있어야 그리고 불평등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극단적인 전체주의가 유지가 돼.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84라는 이 책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전체주의 국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라는 사람이 살았던 이 오세아니아라는 나라는 크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 당원과 외부 당원이 있고 당원은 일종의 지배층입니다. 그리고 80% 정도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무산 계급이죠. 그래서 사상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유비쿼터스 텔레스크린으로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감독하고 어떻게 보면 관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아까 보여드린 그 포스터처럼 어디에나 빅브라더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 감시하고 있다는 거. 곳곳에 이제 텔레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나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빅브라더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말도 함부로 못하게 하죠.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을 관리하는 거예요. 말. 그래서 단어를 바꿉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어휘수가 늘어난대요. 지금부터 한 5,000년, 6,000년 전에 원시인이라고 뭐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단어 수와 지금 우리가 사용한 단어 수가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을 자꾸 줄입니다. 아, 일부러 통제를 말을 위해서. 줄여요. 뭐 같은 단어도 뭐 잉글랜드 사회주의자, 그 잉글리시 소셜리스트 하면 잉소 이런 식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에 대항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죽이죠. 사상범으로 잡혀가겠죠. 근데 일단 쉽게 죽이진 않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합니다. 스탈린. 그 대표적인 예가 비슷한 예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스탈린 옆에서 그 이제 니콜라이 예조프라는 사람이 오른팔 역할을 했었는데요. 권력을 잃어버리자 여기 사라져 버려요. 스탈린의 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을 들어가고요. 무섭다. 그 다음에 그 끊임없이 사형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순교자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쵸. 죽음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를 끊임없이 고문하거나 세뇌해서 결국은 그의 사상을 바꿔서 결국은 여기 나오는 윈스턴 스미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반역을 깨하다가 잡혔는데 거기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세뇌를 당해서 빅브라더에 대한 어떤 애정하는 마음을 갖고 기꺼이 형장으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제목 때문입니다. 왜 제목이 1984일까요? 감옥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을 썼을 때가 194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자리 바꾼 거예요. 48을 84로. 예. 한 이 정도의 미래에 이럴 것이다 이런 그래서 건가요? 사실은 그 시대도 반영된 거죠. 1948년이 어떤 때일까요? 1948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되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는 걸 생각하기 어려웠을 그때의 지식인 생각할 수 있었던 어디에서 없었던 곳은 바로 이런 디스토피아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유토피아는 시대에 따라 행복한 유토피아일 수도 있고 사실 디스토피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토피아 공부에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시도 자체가 이상사회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당대의 시대 상황과 사상적 흐름을 반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토마스 모어가 이때 이 책을 썼을까를 보면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를 또한 알 수가 있겠죠. 정말 그 전에 홍길동전 배경 이야기 할 예. 때랑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네. 홍길동이 그 시대에 그 율도국을 왜 꿈꿨을까? 사실 그게 그냥 뭐 허황된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허황된 얘기 속에 담겨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이 있는 것이죠. 또한 유토피아 건설 시도는 많은 경우 실패하죠. 실패하지만 실패도 의미 있는 실패가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젖잘싸가 있잖아요. 졌지만 잘 싸운 젖잘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대 지성인들을 각성시키고 영향을 끼치고 좀 시간이 흘렀을 때 결국 후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유토피아를 연구하는 의의가 저는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